프리덴스 라이흐 흔데르트바서.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알록달록하고 기묘한 건물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요, 이 기발함 뒤에는 사실 현대 도시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도시가 좀 병들어 있다고 느껴보신 적 없나요? 매일 걷는 거리, 일하는 건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너무 획일적이고 차갑다는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혼데르트 바사는 바로 그 지점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반듯반듯한 격자 무늬 건물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와, 이건 뭐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지 않나요? 훈데르트바서는 바로 저 왼쪽 같은 건축이 우리 도시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맞아요. 질병, 그냥 좀 지루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의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도시를 보고 그는 건축적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그 병을 치료하는 건축의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 의사가 진단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 원흉으로 지목된 건 바로 직선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현대 건축이 직선, 획일성,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면 훈데르트바서는 정반대였어요. 생명의 나선,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꿈꿨죠. 이건 뭐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직선을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형태라고까지 말하며 아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 완벽한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던가요? 나무의 나이테나 조개 껍데기처럼 불규칙한 곡선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자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독특한 철학을 가진 건축 의사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는 그의 이름 속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어요. 이 기억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조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모든 예술활동의 뿌리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49년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특별한 새 이름을 선물합니다. 프리덴스 라이히 훈데르트바서, 평화로운 땅에 흐르는 100개의 강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 자체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상에 선언한 셈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감한 건축 의사가 병든 도시를 위해 내린 구체적인 처방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처방은 단순히 공물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에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정신을 치유하는 일종의 테라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의 처방전 중에 정말 혁신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창문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세입자는 적어도 자기 창문이 닿는 바깥 벽면만큼은 자기 취향대로 마음껏 꾸밀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예쁘게 꾸미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획일성에 대한 저항이자 개인의 주권을 되찾아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창문마다 모양도 색깔도 주변의 장식도 전부 제각각이에요. 각자의 개성이 건물 외벽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세입자예요. 말 그대로 나무를 건물의 세입자로 받아들이는 개념인데요. 건물이 스스로 공기를 정화하고 자연과 인간을 다시 이어주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놀라운 철학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장 유명한 훈데르트바스하우스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바닥도 일부러 숲길처럼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옥상과 발코니에는 흙을 덮어서 진짜 숲을 만들었고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이곳은 원래 낡아빠진 가구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기존 건물을 부수는 대신에 그 위에 자신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강렬한 흑백 체커보드 패턴과 자유로운 곡선이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던 혐오 시설을 이렇게 동화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산업시설조차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예술이 무슨 특별한 갤러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자연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흔데르트 바서의 이런 생각들은 사실 그가 살았던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친환경 건축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주의의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요. 개인의 창의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유기적인 디자인은 종종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게 철학이 오늘날 가상세계,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획일화된 디지털 공간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와 공간을 꾸미려는 욕구. 이게 바로 훈데르트 바서가 말했던 창문권의 디지털 버전이 아닐까요? 결국 훈데르트 바우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진정한 주인인가요? 만약 당신에게 창문 밖을 마음대로 꾸밀 권리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